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참 희한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사실 이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명 밑에서 일했던 그자에게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했죠. 엄청난 중형이죠. 9년 6개월이라면은. 사실은 그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재판이었지만은 본인이 다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 형을 마치고 나왔는데, 이화영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을 계속 지연을 시키고 또 이 진술을 번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도 괘씸죄에 걸렸는지 상당히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9년 6개월이면 10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이화영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그 재판부, 그 부장판사가 신진우 부장판사거든요. 이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못 받겠다, 이래서 재판부 교체를 해달라, 이런 어떤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결국 기각했습니다. 자, 내 관련 내용을 한번 보시고 제가 논평을 좀 드릴게요.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 재배당 요청 법원이 기각했어요. 이재명 측 변호인들은 이화영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한 재판부가 확증 편향과 인지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확증 편향과 인지적 오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변론에 대한 주장을 했는데 이 법원이 기각했다는 거예요.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오늘이네요, 이게. 오전 10시 이 대표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2차 공판 준비기를 열고 이재명 측 변호인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이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현재 공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배당을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은 아니지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변호인이 제출한 재배당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런 법률상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당사자나 쟁점이 동일하거나 피고인이 같을 때 한쪽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대법원 예규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명확한 실무례나 법률 문헌이 없는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면 자칫 또 다른 헌법상 재판 독립이라는 가치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 종전 판단, 즉 이화영에 대한 1심 선고 있잖아요. 9년 6개월. 종전 판단의 메인은 상황 없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재판부는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측 변호인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화영에 대해서 1심 9년 6개월을 선고한 이 재판부가 이재명의 형사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거예요. 이재명 측 변호인인 김종보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치적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고 이재명의 경우 열혈 지지파와 반대파가 나뉘어서 음모론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혹여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할까 염려되고 재판부의 신상을 공격하는 상황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 살펴달라. 와, 이거 완전 일종의 겁박하고 협박하는 거죠. 개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까?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신뢰성이나 객관성이 무너졌으니까 뭐 개딸들이 공격할 것이다, 그걸 왜 이재명 변호인이 염려하죠? 그런 걸 다 감수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판사들이 지키고 버티고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이재명 측 변호인이 그 염려를 하고 있죠? 참 희한합니다, 논리가. 자,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낸 이재명 측 이장형 변호사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현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1심을 판결해서 본의 아니게 수사 기록을 사전 검토하고
이재명 피고인을 대면하게 된다. 확증 편향과 인지적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없는 다른 재판부에 의해 백지 상태에서 심리해야 공정한 재판으로 보일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재판 지연시키겠다는 거죠. 자, 이재명 측 변호인들의 말대로 신진우 부장판사 그 재판부 말고 다른 재판부로 갈아치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건 파악하는데 또 수개월이 걸립니다. 재판 지연하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3년 뒤에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 이 재판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판 지연 전술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통상적인 공범 사건에서 보기 어려운 특혜 요구다 이건. 이재명은 뭐 특혜를 많이 받는 모양이죠. 부산대 병원에서 뭐 헬기 불러가지고 서울대 병원까지 날아가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뭐 또 민주당 관계자는 뭐 피해가 없고 부산대 병원 의사 관계자 그리고 공무원들 서울대 병원 관계자만 지금 징계받게 생겼잖아요. 검찰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기피 사유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러한 사유가 없고 기피 목적으로 재배당을 요청해서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상식적인 판단이죠. 저도 방금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전술이다.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거 이재명 측 변호인의 재배당 요청은 지금 국감 시즌이잖아요. 국정감사 이슈로도 지금 부각이 됐는데 어제 그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뭐라고 했느냐.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상 이재명이 재배당을 요청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고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화영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 유죄 심증을 갖고 심리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인데 그럼 지금까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이런 주장을 가지고 인정한 전례가 있느냐? 없죠. 없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또 이렇게 슬쩍 거듭니다. 이재명을 거들어줍니다. 2014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년간 재판부 기피 신청은 7,500건인데 이게 인용된 것은 0.06%밖에 안 된다. 정당한 피고인 권리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하면 보장해줘야 된다. 이렇게 슬쩍 거드는데 인용이 왜 안 됐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의 이제 재판 전술은 그겁니다. 지연 전술입니다. 왜? 지금 공직선거법이 11월 15일, 위정교사 재판이 11월 25일, 열흘 차이로 지금 열흘 순으로 1심 선고가 나게 돼 있어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나오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돼서 대통령 선거 못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보조받은 국고보조금, 민주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430억 원 반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정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 나오면 이것도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도 마찬가지죠. 계속 시간을 끌어서 다음 대선까지 끌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까? 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이재명만 쏙 빼고 다 데리고 갔거든요. 평양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화영을 통해서 자기도 김정은과 만나서 뭔가 딜을 하는 것처럼 주요 정치 키메이커인 것처럼 한번 부각시키고 보자고 한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쌍방울이 돈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외국환 거래법은 물론이고 북한하고 접촉하려면 통일부를 통해야 되는데 통일부 통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이재명의 대북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다. 제3자 뇌물법이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러한 재판부 교체 요청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기각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죠.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